안녕하세요. 엑셀 소클 9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차트, 그래프의 기초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자료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엑셀 소클 네이버 카페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먼저 차트란 무엇인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데이터 시각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또는 내가 좀 더 눈에 확 와닿게 보기 위해서 그림이나 뭐 그래프 이런 걸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차트죠. 엑셀에서 차트를 좀 다루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차트의 구성 요소 단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이니까 차트 구성 요소 단어 뜻을 좀 살펴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놨는데 얘를 누르면 위에 차트 도구가 나오고 이 차트를 조금 바꿀 수 있는 탭이 디자인 탭과 서식 탭이 나와요. 먼저 디자인으로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를 보시면은 차트 요소 목록이 나오죠. 조금 아래 확대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축은 뭘까요? 축은 다 아시죠? 축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그래프에는 축이 가로축은 있는데 세로축은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생략을 했어요. 생략한 걸 다시 넣고 싶으시면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가셔서 넣으셔도 되고 그래프 옆에 이 플러스 표시를 누르셔서 차트 요소를 추가하시고 없애실 수 있죠. 자, 축 눌렀더니 옆에 세로축까지 나타났죠. 근데 제가 왜 생략을 했을까요? 이 그래프에 중요한 건 이 데이터의 연도별 추이겠고요. 자, 또 하나가 여기 511, 499, 249라는 값이 나와 있잖아요. 굳이 이 축이 없어도 우리는 모든 데이터의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한 거예요. 가로축도 생략하고 싶으신 분은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가로축은 생략하기가 어렵죠. 뭐를 나타내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인데 가로축까지 없애버리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이블을 넣으실 때는 가로축은 빼고 세로축만 좀 생략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자꾸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블이 뭐예요? 데이터 레이블은요. 라벨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통 라벨은 뭐 가격 같은 거 써놓잖아요.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다 값을 나타내는 거죠. 데이터 레이블, 값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자, 또 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범례예요. 범례는 뭘까요? 그림을 보면 옆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뭔가 옆에 추가적으로 조그만 네모가 있는데 도대체 뭐냐면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데이터를 누르고 플러스 표시 누른 다음 데이터 말고 범례를 눌렀더니 여기 조그맣게 판매수라는 게 나타났죠.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심플한 차트는 누가 봐도 이 파란색 그래프가 판매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하나 더 이 그래프 안에 표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거래처 수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추가할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 자체의 범위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넣었더니 만약에 범례가 없다면 이 초록선은 뭐지? 아니 주황색 선은 뭐지? 또 이 파란색 선은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게 범례예요. 범례는 조금 단어가 어색하긴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거예요. 데이터가 2개 이상이 표시가 된다면 범례를 넣어서 각각의 데이터가 뭐를 뜻하는 건지, 어떤 값을 나타내는 건지 넣어주셔야겠죠. 범례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 왼쪽 상단에 넣어주셔도 되고 길게 넣어주셔도 되고 뭐 짧게 넣어주셔도 되고 데이터 값에 따라서 또는 뭐 모양 디자인에 따라서 바꿔주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추세선, 양선, 음선, 오차 막대, 데이터
테이블, 눈금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한 번씩만 눌러서 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축 제목은 아시죠? 옆에 축이 있다면 그 축의 제목을 나타내는 건데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요. 자, 축이 있을 때만 축 제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넣고 축 제목을 일일이 클릭을 하셔서 다 지운 다음에 치지 마시고요. 어떻게? 얘도 바로 이 수식 입력 창에 등호를 넣으시고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는 데이터 셀을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필드명이 바뀐다면 자동으로 차트에 있는 축 제목까지 바뀌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전체 클릭을 하고 안에 커서가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요. 전체 클릭을 한 뒤에 수식 입력 창에서 바로 등호 누르시면 되니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차트에서는 축 제목이 전혀 필요가 없고 세로 축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릴게요. 자, 데이터 테이블은 뭘까요? 클릭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밑에 정말 데이터 값이 있는 테이블이 나왔죠. 얘도 평소엔 별로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 다음 오차 막대는 뭐 복잡한 수식에 의한 오차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 필요하신 분은 클릭을 하셔서 다양한 오차 막대가 있으니까 표준 오차, 백분율, 뭐 표준 편차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필요하신 걸 약간 공부하신 다음에 쓰시길 바라겠고요. 눈금선은 데이터 값을 뭐 2017년과 16년 뭐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하겠지만 데이터를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라서 클릭을 하시고 보통 삭제를 하시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입니다. 범례는 말씀드렸고요. 추세선 판매수에 대한 추세선 한번 눌러볼까요? 추세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차트에서 추가해 가서 보여드리면 추세선 뭐 선형, 지수, 뭐 선형 예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대로 쓰실 거면 좀 공부를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쓰실 거면 이것저것 뭐 추세를 나타내고 싶을 때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 그런 거 하나 찾으셔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사실 추세선 필요는 없죠. 너무 분명하게 데이터의 흐름이 보이니까요. 양선, 음선은 또 뭘까요? 양선, 음선. 자, 클릭을 했더니 뭔가 막대 그래프 비슷한 게 나오는데 설명을 한번 볼까요? 양선, 음선. 옵션도 있고요. 양선, 음선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데이터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자, 없애줄게요. 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바로 이 점점점점이 있는 하강선이죠. 자, 하강선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이 511이라는 데이터 값이 2011년이라는 값이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제가 하강선을 표시를 했는데요. 자,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서 눈금선을 누르면 범례 선을 누르면 하강선, 최저, 최저값, 연결선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주로 하강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강선은 데이터에서 가로축 제목까지 쭉 내려가는 선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차트 구성 요소의 단어 풀이였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